네 아들 군대에 있지? 내 말 한마디면 영창이야.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60대 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퍽! 식당 안이 얼어붙었어요. 무릎 꿇어. 네 아들 인생 망치기 싫으면 어머니는 떨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국밥집 바닥에서 아들을 위해. 하지만 이 여자는 몰랐어요. 자신이 방금 건드린 그 어머니의 며느리가 누군지. 어깨 위에 별 2개를 단 대한민국 육군 소장. 현역 투스타였다는 걸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뻥 뚫리실 겁니다. 새벽 5시 명자는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 새벽이었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았죠. 커다란 솥에 사골을 넣고 불을 지폈어요. 뽀얗게 끓어오르는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명자는 국물을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30년째 지켜온 이 자리, 30년째 끓여온 이 국밥. 그녀에게는 삶의 전부였답니다. 6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병사였죠. 어머니, 국밥 하나요. 그래, 금방 줄게. 명자는 국밥 그릇에 밥을 푸고 뜨거운 국물을 가득 부었어요. 그리고는 고기를 듬뿍 올렸죠. 평소보다 2배는 더 많이. 어머니, 이거 너무 많은데요? 괜찮아. 많이 먹어. 너희들 고생하는데 이것도 못 해주면 뭐 하겠니? 병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나둘 손님이 늘어났답니다. 대부분 전방부대에서 외출 나온 장병들이었죠. 명자는 장병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했어요. 그들은 명자를 대모님이라고 불렀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명자는 쉴 새 없이 국밥을 끓이고 그릇을 나르고 계산을 받았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행복했어요. 이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가는 모습을 보는 게 그녀의 기쁨이었거든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손님이 뜸해졌어요. 명자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폈죠. 아이고 허리야. 가게 벽에는 장병들이 남긴 메모지가 가득 붙어 있었어요. 대모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이에요. 어머니 덕분에 군생활 잘 마쳤습니다. 명자는 그 메모지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답니다. 우리 진우도 어디선가 이렇게 밥 먹고 있겠지. 아들 진우는 지금 전방에서 소령으로 복무 중이었어요. 명자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답니다. 며느리 지훈도 군인이었어요. 명자는 며느리의 계급을 정확히 몰랐지만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우리 진우도 지훈이도 다 잘 되고 있어. 난 그것만으로 충분해. 명자는 다시 일어나 주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일도 새벽 5시면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답니다. 바로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걸. 그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50대 후반 여자. 명자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혜란아? 명자야. 오랜만이다. 박혜란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명자는 반갑게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란은 슬쩍 피했답니다. 대신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아직도 여기서 국밥집 하고 있었어? 그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응, 30년째야. 앉아. 국밥 줄까? 아니, 괜찮아. 나 이런 거 안 먹거든. 혜라는 테이블에 놓인 물컵을 보더니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명자는 왠지 기분이 이상했지만
참았답니다. 무슨 일로 왔어? 별일 있겠어? 동창회 준비하려고. 다음 달에 하기로 했거든. 아, 그래. 좋네. 헤라는 핸드백에서 핸드폰을 꺼내 명자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군복 입은 남자 사진이 있었죠. 우리 아들 민혁이야. 이번에 중령 달았어. 축하해, 헤라나. 고마워. 내 아들은 뭐해? 우리 진우도 군인이야. 소령이야. 순간 헤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아, 소령. 우리 아들은 중령인데 말이야. 공기가 차갑게 식었답니다. 헤라는 명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기름때 묻은 앞치마, 손에 밴 국물 냄새, 낡은 고무신. 명자야, 힘들지? 이 나이에도 이렇게 일하면. 괜찮아. 나 건강해. 그래도 아들이 소령이면 얼마나 준다고. 돈은 모이기나 해?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헤란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민혁이는 국방부 핵심 부서에 있어. 군수과라고 알지? 거기서 예산이며 인사며 다 관리하거든. 그래, 대단하다. 대단하지. 근데 내 아들은 전방에서 뭐 하는데? 부대 관리해. 부대 관리? 크크, 그러니까 그냥 삽질이나 하는 거네. 헤라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명자의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헤라나,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이잖아. 전방 소령이랑 국방부 중령은 천지 차이야. 너도 알잖아. 명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헤라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명자의 어깨를 톡 쳤어요. 그래도 우리 동창이니까 앞으로 잘 지내자. 알았지? 그 말에는 묘한 위압감이 담겨 있었답니다. 참, 동창회 날짜 정해지면 연락할게. 꼭 와야 해. 응. 헤라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를 나갔어요. 명자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왜 저렇게 변했을까? 명자는 테이블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일주일 후 헤라는 다시 명자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명자야 있어? 헤라나. 어서 와. 명자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헤란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답니다. 앉아. 중요한 얘기 있어서 왔거든. 두 사람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헤라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답니다. 이거 봐. 서류에는 인사 발령 통지서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뭔데? 우리 민혁이 부서로 새로 오는 사람들 명단이야. 헤라는 서류 중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강진우 소령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진우가? 그래. 내 아들 다음 달 1일부로 국방부 군수가 배속이야. 우리 민혁이 밑으로. 헤라는 서류를 탁 접으며 말했어요. 직속 상관이 되는 거지. 너도 군대 생활 어떤 건지 알잖아? 명자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헤라나, 그게 우연이겠지? 군대가 넓은데. 우연? 크크, 명자야. 세상에 우연은 없어. 다줄이 있어서 되는 거야. 헤라는 명자 쪽으로 몸을 숙였어요. 목소리가 낮게 깔렸답니다. 있잖아, 명자야. 군대에서는 상관 말이 곧 법이야. 중령이 소령한테 뭐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해. 안 그러면? 뭐? 인사고가 박살나지. 진급도 물 건너가고 원하는 부서 배치도 꿈도 못 꿔. 심하면 영창 보내는 것도 상관 마음이거든. 명자의 손이 떨렸어요. 민혁이가 내 아들 인사권 쥐고 있는 거야. 알겠어?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마디만 하면 내 아들 군 생활 끝장나는 거라고. 헤라나, 제발.
제발, 뭐가 제발이야? 헤라는 테이블을 탁 쳤어요. 명자야, 난 우리 아들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 아들이 말 잘 듣고 성실하게 일하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만약에 말이야. 헤라는 명자의 손을 꽉 잡았답니다. 내가 나한테 잘못하거나 내 기분 상하게 하면 그땐 우리 민혁이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지. 강소령 집안이 이래서 안 된다고 말이야. 명자는 손을 빼려 했지만 헤라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심해.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해. 알았지? 헤라나, 우리 친구 사이잖아. 친구? 그래. 친구니까 미리 알려주는 거야. 내 아들 미래는 내 손에 달렸다고. 헤라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앞으로 자주 올 거야. 내가 부탁하는 거 잘 들어줘야 해. 우리 민혁이한테 내 아들 이야기 좋게 할지 나쁘게 할지는 내 태도에 달렸으니까. 명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럼 나간다. 명자야, 명심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아들 인생이 달라진다고. 헤라는 그렇게 말하고 유유히 가게를 나갔답니다. 명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진우야,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사흘 후 점심시간이었어요. 가게가 손님들로 북적이는데 문이 활짝 열렸답니다. 헤란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명자야, 우리 왔어. 헤란 뒤로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 3명이 들어섰어요. 모두 고등학교 동창들이었답니다.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명자 국밥집이야? 와, 진짜 오래됐네. 30년이나 했다며? 동창들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수군거렸어요. 명자는 황급히 손을 닦으며 인사했답니다. 어서 와. 앉아. 야, 명자야. 물 좀 가져와. 얼음 많이 넣고. 헤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다른 손님들이 있는데도 명자를 하대했죠. 명자는 참으며 물을 가져다 줬어요. 국밥 4개 줘. 고기 많이 넣고. 김치는 새로 담근 걸로. 알았어. 명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손님들 주문도 밀려 있었지만 헤란 일행 것을 먼저 만들었답니다. 국밥을 내오자 동창 한 명이 젓가락으로 고기를 뒤적였어요. 어머, 헤란아. 고기가 이것밖에 안 돼? 그러게. 명자야, 고기 더 넣어줘. 공짜로. 헤란아, 지금 다른 손님들 주문도. 뭐? 손님? 우리도 손님이잖아. 아니면 우리는 손님 취급도 안 해주는 거야? 헤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답니다. 명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고기를 더 담아왔죠. 됐어?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동창들은 국밥을 먹으며 킥킥거렸어요. 명자는 그 말들을 들으며 다른 테이블 서빙을 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입을 다물었답니다. 헤라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렸죠. 야, 명자야. 명자가 황급히 돌아봤어요. 왜 그래? 헤란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답니다. 이 국 왜 이렇게 뜨거워? 헤란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미안해. 지금 막 끓여서 그래. 조금만 식히면. 식혀?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헤라는 국그릇을 명자 쪽으로 확 밀었어요. 뜨거운 국물이 그릇 밖으로 넘쳐 테이블 위로 쏟아졌죠. 명자는 황급히 행주를 들었어요. 내가 닦을게. 미안해, 헤란아. 미안하다고? 팍! 헤란의 손이 명자의 뺨을 후려쳤어요. 명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답니다. 식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손님한테 이렇게 뜨거운 국을 내놓으면 어떡해? 내 입천장 다 되었잖아. 명자는 뺨을 감싸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답니다. 정말 미안해, 혜란아. 미안하면 다야? 혜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명자 앞으로 걸어왔죠. 동창 한 명이 작게 말했어요. 혜란아, 그만해. 사람들 보잖아. 뭐, 사람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몰라. 혜란은 명자의 앞치마를 잡아당겼어요. 있잖아, 명자야. 너희 아들 진우 다음 달이면 우리 민혁이 밑으로 들어와. 알지? 명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군대가 어떤 곳인지 알아? 상관 말 한마디면 부하 인생 끝장나는 곳이야. 혜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답니다. 내가 우리 민혁이한테 한마디만 하면 돼. 강진우 소령 집안이 이 모양이니 조심해라라고 말이야. 명자의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내 아들, 진급은 물 건너가고 좋은 보직도 다 날아가. 심하면 영창 갈 수도 있어. 제발, 혜란아. 제발,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혜란은 바닥을 가리켰어요. 기어. 지금 당장. 명자는 숨이 막혔어요. 손님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진우야,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명자의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어요. 전방에서 고생하는 아들. 이제 곧 국방부로 올 아들. 엄마 때문에 아들의 미래가 망가질 수는 없었답니다. 엄마가 참을게, 진우야. 내가 잘 되기만 하면. 명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손을 짚었죠. 잘했어, 명자야. 역시 현명하긴 해. 혜란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테이블 위에 쏟아진 국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답니다. 명자는 무릎을 꿇은 채로 행주를 들었어요. 혜란의 구두 발등에도 국물이 튀어 있었죠.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혜란의 발등을 닦았어요. 진우야,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명자의 눈물이 바닥에 뚝 떨어졌답니다. 손님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도 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어요. 또 다른 손님도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떴죠. 하지만 명자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혜란은 그런 명자를 내려다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을 찍기 시작했답니다. 이거 괜찮은데? 나중에 써먹어야겠어. 동창 한 명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혜란아, 이건 좀. 왜? 이게 현실이야. 힘없으면 당하는 거지. 뭐? 명자는 모든 걸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때였어요. 가게 문이 조용히 열렸답니다. 평범한 청바지에 점퍼를 입은 여자가 들어섰어요. 짧게 자른 머리, 또렷한 눈빛, 자세가 무척 단정했죠. 명자는 바닥을 닦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지윤아. 며느리 지윤이었어요. 지윤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굳어버렸어요. 손에 든 행주, 젖은 앞치마, 붉게 부은 뺨.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답니다. 어머님, 지윤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명자는 황급히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지윤이 명자를 붙잡았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명자는 지윤의 손을 뿌리치며 억지로 웃었어요. 그냥 국물 좀 쏟아서 닦고 있었어. 괜찮아. 지윤은 명자의 뺨을 봤어요.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죠. 어머님 뺨이. 이거 내가 부엌에서 문짝에 부딪혔어.
괜찮아. 명자는 급하게 말을 가렸답니다. 지훈의 시선이 테이블로 향했어요. 혜란과 동창들이 앉아 있었죠. 혜란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어머, 누구세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혜란을 똑바로 바라봤답니다. 단 몇 초였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공기가 무거워졌죠. 혜란은 괜히 불편해졌어요. 뭔가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들었답니다. 명자는 급히 지훈의 팔을 잡았어요. 지훈아, 그냥 가자. 엄마가 설명해 줄게. 어머님, 제발 지훈아. 명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지훈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두 사람은 가게를 나갔어요. 혜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동창에게 물었어요. 저 여자 누구야? 며느리? 그런가 봐. 옷차림 보니까 별거 없어 보이던데. 그러게. 쯧쯧. 명잔의 집안 수준이 다 보이네. 혜라는 다시 국밥을 떠먹기 시작했답니다. 가게 뒤편 골목. 명자는 지훈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지훈아,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마. 괜찮아, 엄마는. 어머님,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등학교 친구들이 놀러 온 거야. 친구가 어머님 뺨을 때립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억누르느라 주먹이 꽉 쥐어져 있었죠. 명자는 지훈의 손을 잡았어요. 지훈아, 제발 내 앞날에 방해될까봐 엄마가 무서워. 그 사람 아들이 민혁이라고 중령인데 곧 진우직속 상관이 된대. 지훈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답니다. 최민혁 중령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알아? 알아야 할 사람입니다. 지훈은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훈아, 안 돼. 제발. 괜찮아요, 어머님. 저를 믿으세요. 지훈은 시어머니를 가게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골목 끝으로 걸어가 전화를 걸었답니다. 조사본부장 나야. 긴급 소집 지시한다. 오늘 밤 10시 본부 회의실로. 전화를 끄는 지훈의 눈빛은 얼음보다 차가웠어요.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밤 10시 육군조사본부 지하회의실. 긴급 소집된 요원 5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정중앙에는 강지훈 소장이 서 있었죠. 어깨 위 2개의 별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답니다. 조사본부장 보고 시작하십시오. 예, 사단장님. 본부장이 노트북을 열자 스크린에 한 남자의 사진이 떴어요. 최민혁 중령, 국방부 군수가 소속. 최민혁 중령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시작합니다. 첫째, 군납 비리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골프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라운지. 최민혁과 한 중년 남자가 함께 있는 모습이었죠. 이 남자는 군납업체 대한산업 대표 박철수입니다. 지난 2년간 최중령과 73회 접촉했습니다. 내용은 대한산업은 같은 기간 국방부 군수물자 납품 계약 7건을 따냈습니다. 총액 43억 원 규모입니다.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경쟁 입찰이었습니까? 형식상 경쟁 입찰이었으나 대한산업이 사전에 내부 정보를 받은 정황이 명확합니다. 본부장이 다음 자료를 띄웠어요. 입찰 공고 나기 일주일 전 최중령과 박철수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입찰 당일 대한산업은 경쟁사보다 딱 2% 낮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우연치고는 정확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낙찰 후 일주일 뒤 최중령 모친 박혜란 명의 계좌에 1,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지훈은 자료를 넘겼어요. 출처는
박철수가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컨설팅 비용 명목이었으나 실제 컨설팅은 없었습니다. 리베이트군요. 그렇습니다. 7건의 낙찰 후 총 9,800만 원이 박혜란 계좌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요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사단장님, 박혜란은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급 빌라에 살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돈이로군요. 예. 남편은 10년 전 사망했고 연금 외 수입은 전무합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증거 확보는 충분합니까? 계좌 추적, 통화 기록, 만남 증거 모두 확보했습니다. 추가로 이메일 복구 작업 중입니다. 이메일 복구는 언제 완료됩니까? 이틀이면 가능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조사는 극비로 진행합니다. 최중령은 물론 누구도 눈치채서는 안 됩니다. 예, 사단장님. 그리고 모든 보고는 저에게만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요원들이 나갔어요. 지우는 홀로 자료를 바라봤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 꿇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죠. 어머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그물의 첫 번째 매듭이 묶였답니다. 이틀 후 오전, 조사본부 본부장이 급하게 지훈의 집무실로 들어왔어요. 사단장님, 긴급보고 올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최중령의 이메일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본부장이 노트북을 펼쳤죠. 이메일 수신자가 국회의원 보좌관입니다. 화면에 이메일 내용이 떴어요. 경기 북부 재개발 건 계획대로 진행. 국밥집 건물주 설득 중. 토지 매입 완료 후 보상금 최소화 방안 검토 바람.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국밥집이면 예, 명자 씨의 가게입니다. 본부장이 지도를 띄웠어요. 명자의 국밥집이 정중앙에 표시돼 있었어요. 주변 토지 3필지가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답니다. 박혜란 명의입니다. 시세보다 20% 싸게 매입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중령이 국방부 복지시설 건립사업 담당자거든요. 지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명자 씨 건물은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본부장이 다음 문서를 보여줬어요. 강제 수용 계획서입니다. 낙후 지역 긴급 재개발 명목으로 추진하려 했습니다. 보상금은 시세의 30%입니다. 지훈의 주먹이 떨렸어요. 30년 동안 지킨 가게를 헐값에 빼앗으려 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명자 씨가 거부하면 본부장이 마지막 이메일을 띄웠어요. 건물주 아들 군인. 인사불이익 암시로 동해 받아낼 것. 탁! 지훈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답니다. 감히 군인의 가족을 군의 명예를 이용해. 지훈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분노를 억누르고 차갑게 물었죠. 국회의원은 누굽니까? 야당 의원 한명수입니다. 개발 사업으로 로비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까? 이메일, 토지 매입 기록, 통화 녹음까지 확보했습니다. 기소 가능합니다. 추가 조사 기간은 일주일이면 마무리됩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박혜란의 동선도 파악하십시오. 이미 파악 중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그랜드 호텔에서 아들 승진 축하 파티를 연다고 합니다. 지훈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어요. 좋습니다. 그날이 적기겠군요. 사단장님, 그날 직접 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자의 이빨이 드러나기 시작했답니다. 파티 일주일 전 명자의 가게에
혜란이 들어섰어요.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이었죠. 명자야 있어? 혜란아. 다음 주 토요일 저녁에 시간 있어?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우리 민혁이 중령 진급 축하 파티하거든. 그랜드 호텔 연회장에서. 명자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답니다. 그래,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말이야. 혜라는 명자 앞으로 다가왔어요. 너도 와야 해. 나를? 그래. 손님이 10명 정도 올 건데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만으로는 부족해서 설거지 좀 도와줘. 명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혜란아, 나는. 왜? 못 와? 그럼 어쩔 수 없지. 우리 민혁이한테 내 아들 얘기 좀 해야겠네. 다음 주면 전속되는데 말이야. 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갈게. 잘 생각했어. 토요일 저녁 6시 늦지 마. 일 많을 거야. 혜라는 그렇게 말하고 나갔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그랜드 호텔 3층 연회장. 명자는 깨끗한 옷을 입고 연회장에 도착했어요.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하얀 테이블보 위로 은식기가 반짝였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명자야 왔어? 혜란이 다가왔어요. 왔어. 좋아. 주방은 저쪽이야. 가서 앞치마 두르고 대기해. 알았어. 명자는 주방으로 갔어요. 케이터링 업체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야, 명자. 너는 저기 싱크대에서 설거지해. 접시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닦아. 혜란이 싱크대를 가리켰어요. 명자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맸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더러운 접시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명자의 손은 찬물에 불어터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명자야, 물 좀 가져와. 혜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명자는 손을 닦고 물병을 들고 연회장으로 나갔답니다. 손님 10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상석에는 군복을 입은 최민혁 중령이 앉아 있었죠. 명자는 테이블 사이를 지나며 물을 따라줬어요. 어머, 저 아줌마 누구야? 혜란이 친구래. 국밥집 한다더라. 아, 서빙 알바구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물만 따랐답니다. 혜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혁이 중령 진급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리 민혁이는 엄마가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렇게 훌륭한 장교가 됐네요. 앞으로 대령, 장군까지 갈 거예요. 다시 박수가 울렸답니다. 명자는 구석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가슴 한쪽이 먹먹했죠. 우리 진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명자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계속했답니다. 손이 빨개지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진우야, 엄마가 참을게. 저녁 8시가 넘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명자는 여전히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해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답니다. 명자야, 이리 와봐. 혜란의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명자는 손을 닦고 연회장으로 나갔죠. 왜 그래, 혜란아? 여기 와서 서 있어. 혜란이 상석 옆을 가리켰어요. 사람들이 모두 명자를 쳐다봤답니다. 명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어요. 혜란이 와인 잔을 들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명자라고 30년째 국밥집 하고 있죠.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이 친구 아들도 군인인데요. 소령이래요. 혜란은 명자를 힐끗 보며 웃었어요. 우리 민혁이는 중령이고
명자네 아들은 소령. 계급 차이가 있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혜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명자네 아들이 다음 주에 우리 민혁이 부서로 전속돼요. 직속 부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명자는 얼굴이 화끈거렸답니다. 혜란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 집 아들은 우리 아들 발닦개인 셈이지.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심한 말이었거든요. 명자는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혜란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사실이잖아. 소령은 중령 밑에서 일하는 거야. 명령받고 심부름하고 그게 군대지. 최민혁 중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저한테 잘 보여야 진급도 하고 좋은 보직도 받죠. 명자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명자야, 앞으로 나한테 더 잘해야 해. 알겠지? 내가 우리 민혁이한테 한마디만 하면 내 아들군 생활 끝장이야.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답니다. 손님 몇몇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자, 명자야. 이제 주방 가서 설거지나 마저 해. 일 많이 남았어. 혜라는 명자를 손짓으로 쫓아냈어요. 명자는 비틀거리며 주방으로 향했답니다.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진우야,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해서. 그 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어요. 군화 소리였죠. 연회장 문이 천천히 열렸답니다. 정복을 입은 여자가 들어섰답니다. 검은색 정복, 금색 단추, 그리고 어깨 위에 선명한 별 2개. 투스타.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었어요. 연회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답니다. 그녀의 뒤로 헌병 4명이 일렬로 섰죠. 모두 MP 완장을 차고 있었답니다. 혜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구세요?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연회장 안을 천천히 둘러봤죠. 그녀의 시선이 상석의 최민혁 중령에게 멈췄답니다. 최민혁은 그 순간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군인의 본능이었죠. 짝! 그의 손이 이마로 올라갔어요. 거수경례. 각이 잡힌 완벽한 경례였답니다. 최민혁 중령 경례.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중령이 저렇게 경례한다는 건 별이 2개야. 소장이야, 소장. 혜라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소장? 장군이라고? 지우는 천천히 최민혁 앞으로 걸어갔어요. 군화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답니다. 최민혁은 경례 자세를 풀지 못한 채 굳어 있었어요.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죠. 지훈이 그의 앞에 섰어요. 경례 받겠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답니다. 최민혁은 겨우 손을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지우는 연회장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 주방 쪽을 바라봤답니다. 명자가 거기 서 있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지훈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혜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훈은 천천히 혜란을 바라봤어요. 육군 제7사단장 강지훈 소장입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지훈의 시선이 명자에게 향했답니다. 저분은 제 시어머니십니다. 쿵. 누군가 와인 잔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죠. 혜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답니다. 시어머니라고? 지우는 헌병대장을 돌아봤어요. 헌병대장,
준비됐습니까? 예, 사단장님. 준비 완료입니다. 지우는 최민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최민혁 중령, 군납 비리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대 확보하십시오. 예. 헌병 2명이 앞으로 나섰어요. 최민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답니다. 사단장님, 저는 변명은 조사 과정에서 하십시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헌병들이 최민혁의 양팔을 잡았답니다. 헤라는 그 광경을 보며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우리 아들은 아무 잘못 없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답니다. 지우는 천천히 명자에게 걸어갔어요.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지훈아, 제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연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답니다. 헌병들이 최민혁의 양팔을 잡았어요. 그는 그대로 무릎이 꺾여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지우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봤어요. 오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읽어드리죠. 지우는 헌병대장에게 손짓했어요. 헌병대장이 서류를 펼쳤답니다. 최민혁 중령, 군납업체 대한산업으로부터 지난 2년간 총 9,8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했습니다. 증거는 계좌 추적 기록과 녹취록입니다. 최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또한 국방부 재개발 사업 내부 정보를 유출해 모친 박해란 명의로 토지를 선매입하게 했습니다. 시세 차익은 약 12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혜란이 비명을 질렀어요. 아니야. 나는 몰랐어. 지우는 천천히 혜란을 바라봤답니다. 모르셨다고요? 지우는 헌병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헌병대장이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벽에 투사했죠. 이메일 내용이 크게 떴어요. 어머니, 이번 재개발 건은 확실합니다. 국밥집 주변 토지 3필지 먼저 매입하세요. 제가 보상금 최소화하겠습니다. 헤라는 뒷걸음질 쳤어요. 저 건 최민혁 중령이 모친인 당신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날짜는 작년 11월 3일, 토지 매입 일주일 전입니다. 연회장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지우는 계속해서 말했답니다. 그리고 이 국밥집 주인은 바로 제 시어머니십니다. 당신은 시어머님의 가게를 헐값에 빼앗으려 했고 시어머님을 모욕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죠? 발닦기라고 하셨습니까? 헤라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모욕한 그 발닦개의 며느리가 바로 접니다. 그리고 저는 최민혁 중령의 상관입니다. 순간 연회장이 얼어붙었답니다. 최민혁은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막 전속되려던 소령의 아내가 바로 자기 상관인 소장이었다는 걸.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우는 그를 내려다봤어요. 당신은 군인의 가족을 협박했고 군의 명예를 더럽혔으며 부와 권력을 위해 군복을 이용했습니다. 지훈의 주먹이 꽉 쥐어졌답니다. 그런 사람은 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지훈은 헌병대장을 돌아봤어요. 조사본부로 연행하십시오. 구속영장은 이미 발부됐습니다. 예, 사단장님. 헌병들이 최민혁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끌려나갔답니다. 어머니. 최민혁이 헤란을 부르며 울부짖었어요. 헤란은 그 광경을 보며 주저앉았죠. 손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연회장은 무덤처럼 조용했어요. 지우는 천천히 헤란에게 다가갔어요. 박혜란 씨, 당신도 공범입니다. 부동산 투기 방조,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수사 대상입니다. 헤라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아, 안 돼. 제발. 지우는 명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이제 괜찮으십니다. 집으로 가시죠.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두 사람은 연회장을 나섰어요. 뒤에 남은 헤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답니다. 화려했던 파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지훈과 명자가 연회장 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만요. 헤란의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지훈은 멈춰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죠. 헤란이 비틀거리며 지훈에게 다가왔어요.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지훈은 차갑게 서 있었어요. 헤라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답니다.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어요. 헤라는 두 손을 모으고 빌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어요. 명자한테 잘못했어요. 제발, 우리 아들만은. 명자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훈의 손을 잡았죠. 지훈아, 헤란이도 엄마잖아. 지훈은 시어머니를 보고 다시 헤란을 내려다봤어요. 박혜란 씨,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당신이 제 시어머니를 무릎 꿇게 했을 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헤란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시어머니가 당신 앞에서 바닥을 기며 눈물 흘릴 때 당신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죠. 헤란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답니다. 그때 단 한 번이라도 멈출 생각하셨습니까? 이 사람도 누군가의 어머니라고, 이 사람도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당신은 군인의 가족을 협박했습니다. 아들의 계급을 무기로 삼아 죄 없는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지훈은 한 발짝 다가갔어요. 당신이 더럽힌 건 제 시어머니의 명예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인 전체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헤라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군복은 권력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과 당신 아들은 그 군복을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이용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웠답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죄는 죽음보다 무겁습니다. 헤라는 온몸을 떨었어요. 제발이요. 한 번만이요? 지훈은 명자를 돌아봤어요. 제 시어머니는 당신 때문에 몇 번이나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까?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까? 헤라는 대답할 수 없었답니다. 지훈은 다시 헤란을 내려다봤어요. 당신이 지은 죄는 법정에서 판단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돼요. 헌병대장, 이 사람도 조사 대상자 명단에 올리십시오. 예, 사단장님. 헤라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훈은 명자의 손을 잡고 연회장을 나섰답니다. 뒤에서 헤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명자가 작게 물었어요. 지훈아, 너무한 거 아니야? 지훈은 멈춰서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님이 당했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명자는 지훈을 꼭 안았답니다. 고마워, 지훈아. 정말 고마워. 지훈도 시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답니다. 한 달 후, 명자의 국밥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가게 입구에는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답니다. 육군 지정 장병 후원의 집. 금색 글씨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명자는 여느 때처럼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답니다. 대모님, 국밥 하나요. 젊은 병사가 들어왔어요. 그래, 앉아 있어. 금방 줄게. 명자는 국밥 그릇에 밥을 푸고 국물을 가득 부었어요. 고기도 듬뿍 올렸죠. 대모님, 이거 너무 많은데요? 괜찮아. 많이 먹어. 너희들이 나라 지키는데 이것도 못 해주면 뭐 하겠니? 병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손님이 들어왔어요. 장교 2명이 함께 들어섰죠. 어서 오세요. 대모님, 저희 사단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왔습니다. 사단장님이? 예, 강지윤 소장님이요. 여기 국밥이 최고라고 하시더라고요. 명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고마워. 앉아.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졌어요. 명자는 의자에 앉아 허리를 폈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어요. 정복을 입은 지훈이었어요. 어깨 위 2개의 별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어머님. 지훈아. 어쩐 일이야?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지훈은 명자 옆에 앉았어요. 국밥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잠깐 쉬다 갈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답니다. 지훈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최민혁 중령은 군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징역 5년 구형이고 전역 조치됩니다. 혜란이는 공범으로 입건됐습니다. 재판 진행 중이고요. 명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자업자득이긴 한데 그래도 옛날 친구라고 생각하니. 지우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은 너무 착하세요. 뭐가 착해? 그냥 늙어서 그런 거지. 지우는 명자를 꼭 안았답니다. 어머님, 제가 늦어서 죄송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아니야, 지훈아. 내가 지켜줘서 고마워. 명자는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어요. 우리 진우는 잘 있지? 예, 진우 씨도 전방에서 잘 있어요. 곧 휴가 나온대요. 그래, 그럼 됐어. 명자는 며느리를 안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부대가 보였고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답니다. 진우야, 지훈아. 엄마는 너희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지우는 시어머니의 굽은 등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평생.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벽에 붙은 장병들의 메모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그리고 입구의 현판, 장병 후원의 집이라는 글씨가 황금빛으로 빛났답니다. 30년 동안 묵묵히 국밥을 끓이던 명자. 그녀의 가게는 이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별이 지켜주는 곳이 되었습니다.